자, 우리가 배울 부분이 일단은 수열이야. 자, 수열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 왜 안 돼? 자, 수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수열이 뭐냐면 수가 나열됐다라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수가 나열된 거 우리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지멋대로 막 나열되면 안 되고 규칙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규칙성을 보고서 수들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네? 해서 이 수가 나열된 것들에 이름을 붙여. 그래서 등차수열이라는 표현, 그리고 등비수열, 그리고 뭐 조화수열, 개차수열, 군수열,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해. 수열의 종류를 크게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걸 다 배우진 않아. 우리가 다 배우진 않고 등차, 등비, 군수열 이렇게만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어. 조화수열하고 개차수열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얘를 언급하는 뭐 문제집이라든가 교과서는 계속 있을 수 있을 거야. 정식적인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보면 돼. 군수열이요? 응. 군수열은 들어가 있어. 뒤에 있어요? 급수 표현할 때 한 번 더 나올 거야. 앞에 차례 보면은 나와 있거든. 군수열 있는 파트가 있어.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군수열을 보기 전에도 저기 있다. 수열의 합에서 맨 끝에 군수열 표현 있지. 몇 급수와 군수열. 그 군수열이야.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등차 등비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 뒤에 있는 군수열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조화수열과 개차수열도 마찬가지 등차 등비에서 파생이 됐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2개, 등차수열, 등비수열만 먼저 얘기를 해볼까. 조화수열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하는데 사실 계속 나와. 왜 그러냐면 얘는 개념이 되게 쉽거든. 그래서 언급만 안 할 뿐이지 계속 얘기를 해. 자, 일단 등차수열이라는 거 좀 볼게. 일단 이름 먼저 해석을 하면 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열이야. 등차. 그리고 등비수열 하면은 같은 비율을 이루는 수열이야. 등비. 같은 차이, 같은 비율. 이렇게. 차이라고 하면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똑같은 숫자씩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들. 혹은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태들. 이런 게 등차수열이야. 예를 들면 1, 3, 5, 7, 9. 숫자들이 계속 이렇게 써있다. 자, 그 다음 누가 올까? 11. 그 다음 13. 이렇게 오겠지. 우리가 규칙을 찾았네. 어떻게? 2씩 커지고 있어. 플러스 2가 되고 있어. 라는 표현. 이게 등차수열의 가장 대표적인 모양이야. 아니면 이런 것도 있지. 5, 1, 마 3, 마 7, 마 11 이런 애들. 그 다음 누가 올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씩 커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해 볼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를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항이 나와. 다음 숫자가 나와. 라는 표현들. 이게 등차수열의 대표적인 애들이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그 다음 누가 올까? 16분의 1. 그 다음은 32분의 1. 이런 애들. 얼마씩 곱하고 있어? 2분의 1씩 곱하고 있어. 이런 표현. 아니면 뭐 5, 10, 20, 40. 그 다음 누가 올 것 같아? 80. 그 다음 160. 뭐 하고 있어? 2씩 곱하고 있지. 그러니까 곱의 개념으로 나왔다. 곱의 개념으로 다음 수열이 계속 나온다. 등비. 같은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합차의 개념으로 나온다. 등차. 같은 차이씩 계속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돼. 이때 여기서 우리가 이 처음에 쓴 숫자를 첫 번째 항이라고 표현을 해. 두 번째 있는 숫자를 두 번째 항이라는 표현을 써. 세 번째는 세 번째 항. 네 번째 있는 숫자는 네 번째 항. 해서 여기서는 항이라는 표현. 영어로는 텀이라고 부르거든. 첫 번째 있는 수, 두 번째 있는 수, 세 번째 있는 수. 얘들 각각 항이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항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면 항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 첫 번째 항, 첫 번째, 그 다음 뭐 두 번째, 이렇게 쭉 가서 뭐 100번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100번째 항, 이렇게 100번째 있는 숫자.
이걸 계속 얘기하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엔 일반화해서 많이 표현을 해. n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해. n번째 항. n번째 항의 뜻은 뭐냐면 일반항이라는 개념이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n자리에다가 1을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고 n자리에다가 3을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에다 100을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오거든. 그래서 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n자리에 원하는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항의 값이 나온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써서 얘기를 해. 이 일반항에 대한 표현은 모든 수열에도 다 쓸 거야. 그래서 n번째 항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첫 번째 항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많이 써. A1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A2 두 번째 항, 100번째 항은 A100 이렇게 되겠지.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쓸까? AN 이렇게 써줘. 그래서 n자리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온다. n에다 100 넣으면 100번째 항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럼 만약에 수열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있는 수열을 AN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럼 두 번째 있는 수열을 BN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서로 종류가 다르니까 알파벳 A, B로 구별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항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개념. 일반항은 n번째 항을 얘기한다라는 거. 일단 교재를 먼저 좀 보면 교재 보면 수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 일단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돼. 그리고 만들어지는 수를 차례로 나열한 거. 수를 나열했다 해서 수열이야.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좀 중요하게 나오지. n번째 항을 우리가 AN이라고 하고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n자리에다 1 넣으면 첫 번째 항, 2 넣으면 두 번째 항 나오게끔. 이게 수열의 일반항 표현이고 이 수들을 다 더하는 경우를 이제 뒤에서 배울 거야. 얘는 조금 더 어려운 표현이 되긴 하는데 SN이라는 표현을 써. 이거는 sum, 합의 앞글자로 따서 SN인 거고 요 n이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뜻해.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SO라고 부르면 이건 뭔 뜻이냐?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야. 얘를 풀어서 쓰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어디까지? A5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야. S10 이러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해서 몇 번째 항까지? 10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S, sum, 합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현을 해. SN은 무슨 뜻이다? 첫 번째부터 N 썼으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는 거. 그래서 밑에 얘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규칙을 찾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귀납적, 연역적 이렇게 표현을 해. 귀납법, 연역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논리에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는 얘기거든. 국어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긴 한데 귀납법 같은 경우, 연역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좀 다른가에 대한 표현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 거야. 뭐 수열에서 문제 풀 때, 극한에서 문제 풀 때 많이 적용한다 얘기하는데 어쨌든 논리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야. 얘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되겠지 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얘는 증명할 때 문제가 많이 풀게 되고 뒤에서 귀납적 수열 뭐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규칙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거는 방법이 없어. 문제를 많이 보는 것밖에. 그러니까 등차와 등비 어떤 확실한 규칙이 있지 않은 어떤 수의 배열을 보고서 규칙을 찾으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 있는 거 2, 6, 12, 20 있다. 이거 보고서 너한테 규칙 찾아줘 하면 나도 못 찾아. 이거는 문제를 많이 봐야 돼. 앞에 있는 2는 1 곱하기 2, 6은 2 곱하기 3, 12는 3 곱하기 4였네 라는 식으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애가 올까? 4 곱하기 5, 20이 오겠지? 이렇게. 그 다음 누가 올까? 5 곱하기 6, 30이 오겠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그럼 이거를 찾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문제를 많이 봐야 돼. 어려운 내용이 돼 사실은. 근데 이걸 그냥 쉽게 일단은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밑에 있는 등차 수열 좀 보도록 할게. 자 등차 수열은 등차, 같은 차이를 이루는 수열이야.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나오게 만들어주는 수열, 이게 등차 수열에 대한 개념이고 그 더하는 수를 우리는 공통된 차이다 해서 공차라고 불러.
영어로는 D라고 써. 이건 거리 개념의 D라고 보시면 되겠어. 자, 첫째 항이 A,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n번째 항은 어떻게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측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앞에 볼게. 자, 등차 수열이 있어. 숫자를 써서 한번 볼게. 예를 들면 2, 5, 8, 11, 14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가 올까? 17이 올 거라고. 자, 첫 번째 항이 2야. 두 번째 항은 5. 세 번째 항은 8이야. 그럼 쭉 가서 n번째 항은 누굴까?에 대한 표현이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야. 얘가 바로 일반항. 자, 봐봐. 얼마씩 커지고 있냐면 플러스 3씩 커지고 있어. 플러스 3씩. 이때 이 플러스 3을 우리는 뭐라고 본다? 공차라고 본다라는 거야. 자, 얘를 시야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바꿔. 왜 울어? 봐봐. 첫 번째 항은 2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되지. 첫 번째 항에다 3을 하나 더해주면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였잖아. 2 더하기 3 해서 5가 나와. 그 다음 세 번째 항 잘 봐. 요 세 번째 항 8이라는 애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하나, 둘, 두 개 더하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하면 세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에다가 3을 몇 개? 2개 더해서 6, 8 이렇게 나와. 그럼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네 번째 항 21 공차를 하나, 둘, 3개 더해.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3개 더해서 나오는 값이야. 2에다가 3을 3번 더했으니까 9를 더하게 되겠네? 11. 그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했을까? 자,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해. 세 번째 항은 2번 더해. 네 번째 항은 3번 더해. n번째 항은 몇 번 더할까? n번 더할까? n 빼기 1번 더하겠지. n보다 하나 작게. 여기서 n은 전부 다 자연수만 쓴다. 우리 수열에서 n은 전부 다 자연수만 들어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숫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 1.5번째라는 숫자의 표현이 없어. 뭐 0번째라는 숫자의 표현도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연수 표현만 나와. 자,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개? n 빼기 1개 더하면 돼.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개념이야. 그럼 여기에서 n번째 항을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첫 번째 항이 2였지? 여기서 공차를 몇 개? n 빼기 1개 더해주면 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지. 자, 이거 분배하면 3n-3 플러스 2네. 그럼 몇이야? 3n-1이 되겠지. 이게 n번째 항이야. 일반항이 되는 거야. 다음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n에다 1 대입해보면 3 빼기 1, 2. 첫 번째 항 나오는 거 맞지? 2 대입하면 6 빼기 1, 두 번째 항 나오네. 3 대입하면 9 빼기 1, 8. 세 번째 항 나오는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우리가 나중에 100번째 오는 숫자 누군데 100번째 항 누구냐? n에다 100만 넣으면 되는 거야. 그게 답이니까. 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항의 수를 찾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 해서 우리가 일단 나오는 첫 번째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n 빼기 1개만큼 공차를 더한다는 표현이에요. 저 위에 써있네. 이거 주중반 애들은 수업을 해서 그래. 그거 그냥 그대로 써놓은 거야. 안 지우고. 자, 이게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는 방법. 그리고 공식.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좀 분석을 하는데 이거는 수업하면서 좀 얘기를 해줄게. 굳이 여기서 딱딱하게 이렇게 텍스트로 나온 거를 읽어내리면서 얘기할 필요는 굳이 없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지금 네모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그걸 가지고서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우측에 보면은 이제 조화수열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조화수열이 뭔지가 나와 있는데 교육과정에선 빠졌어. 정식과정에선 빠졌다고 보는데 그래도 많이 언급이 돼.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냥 요거만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봐봐.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면 수열이 있는데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 8분의 1이 있어.
자, 그 다음에 누가 올까? 10분의 1. 그 다음은? 이렇게 오겠지. 우리가 지금 다음에 오는 숫자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 자체가 규칙을 찾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어떤 규칙이 있느냐를 봤더니 여기 더하는 수가 똑같아? 아니야. 2분의 1에다 누구 더하면 4분의 1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해야만 4분의 1이 나와. 통분해서 분수의 덧셈이다. 그럼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면 6분의 1 나오는 거야? 아니지. 그럼 더하는 숫자는 계속 달라. 그럼 우리가 이거 뭘 보고 알았냐면 이렇게 보고 알아. 분모가 커지고 있다의 개념이야. 분모에 있는 숫자가 2씩 커지고 있다의 개념이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역수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 이 친구의 역수는 2야. 4분의 1의 역수 4, 6분의 1 역수 6, 8, 10, 12지. 그럼 이 역수를 취한 숫자들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냐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 다음에 누가 올까? 14가 오겠지. 이거의 역수 누구야? 14분의 1이 다음에 오는 숫자입니다. 맞잖아. 그래서 역수를 취했는데 역수를 취한 값들이 뭐를 이루고 있다?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수열을 뭐라고 그러냐? 조화수열이라고 표현을 해.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경우 이게 조화수열이 돼. 그래서 등차수열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하시면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를 이루고 있구나. 역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라고 해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요거는 그러면 등차수열을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언급을 하는 게 좋겠지.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뽑아야 되는 내용은 요거거든. 등차 중앙이라는 표현. 요거만 좀 뽑아오면 되는데 등차 중앙이 뭐냐면 가운데 있는 항이라는 뜻이야. 중항. 그래서 숫자를 3개 써놔. 왜냐하면 앞에 하나, 가운데, 그리고 끝에 하나 이렇게.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특징. 숫자 써서 한번 보여줄게. 봐봐. 등차 수열이야. 여기에 7이 오고 여기에 10이 왔어. 그럼 여기 뒤에 누가 올까? 13이 오겠지? 등차 수열이야. 얼마 커졌어? 7. 30 커졌으니까. 그럼 등차수열 3개의 수가 있을 때 이 세 수가 등차수열일 때 특징이 뭐냐면 둘이 더하면 몇이야? 20. 이거 2배랑 같지? 이게 등차수열의 특징이야. 얘네 둘이 더하면 가운데 있는 거 2배랑 같아. 왜 그러느냐 하면 앞에 있는 게 A야. 등차수열이니까 여기다가 공차를 하나 더하면 돼. 그럼 여기에다 공차를 2개 더하면 돼. 이 표현이지. 자, 얘네 둘이 더하면 2A 플러스 1이다. 이 친구의 뭐야? 2배랑 같은 거지. 맞아? 앞뒤로 더하면 2A 플러스 2D야. 가운데 있는 거 2배랑 같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등차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의 성질, 등차중항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3개의 수, 여기 보시면 A, X, B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X, 요거 있지? 양 끝에 거 더한 다음에 2를 나누면 가운데 있는 애가 와. 이거는 2개 더한 다음 2로 나눴잖아.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산술평균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도 관계가 없어. 산술평균. 둘이 더한 다음 2개 더했으니까 2로 나눈다. 이 표현. 하나 더. 3개의 숫자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아까 썼던 것처럼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좀 더 좋은 방법은 가운데 있는 애를 A로 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공차 하나 더했다. 가운데에서 공차 하나 뺐다.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아. 이런 문제는 언제 나오냐면 뭐 3차 방정식 근으로 수열을 표현할 때 그때 세 근을 A 빼기 D, A 더하기 D 이렇게 표현해 놓고 놓는 게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그냥 3A로 표현이 되거든. 세 근의 합은 3A입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굉장히 간단하게 줄일 수가 있어. 그래서 세 개의 수가 등차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표현을 해줘.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애고 그 다음 4개짜리 5개짜리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야. 이건 문제 나오면 그때 표현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세계수가 등차 수열 나오면 세계수를 어떻게 표현할래? 라는 표현이 나온 거야. 양이 좀 많어. 그래서 여기서 수업한 거 듣고서 우리가 주말에 수업할 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 자, 등차 수열이 있어. 그 수를 더한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수열의 합에 대한 표현이거든. 자, 앞에서 한번 볼게. 자, 등차 수열이 있어. 첫 번째 항 A라고 볼 거야. 그 다음 항은 A 플러스 D가 되겠지. 그 다음 A 플러스 2D가 될 거야. 쭉 가서 맨 마지막에 n번째 항은 A 플러스 n-1D가 될 거야.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시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다? 등차 수열의 합의 개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지.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SN이라고 표현을 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다. 썸의 앞글자, 합의 앞글자를 따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SN. 그러면 이 SN을 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SN을 밑에다 한 번 더 써. 네, 순서를 바꿔서 끝에 있는 n번째 항부터 역순으로 쓸게. 자, A 플러스 n-1D를 먼저 쓸게.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항은 어떤 애일까? A 플러스 n-2D가 될 거야. 공차 하나 더 빼서. 그 다음은 A 플러스 n-3D 이렇게 되겠지. 공차를 하나 더 빼면 돼. 해서 공차를 어디까지 빼냐? 다 빼버려. 누구만 남게? 첫 번째 항만 남게끔. 요렇게. n개 다 빼버린 거야. 그럼 첫 번째 항만 남겠지. 얘네를 더해. 이 위아래에 있는 식을 더해줄 거야. 자, 얘네를 다 더해버리면 이렇게 된다. SN이 2개. 그지? 좌변. 자, 우변 봐봐. 여기 볼게. 얘네 둘이 더해주면 2A 플러스 n-1D 이렇게 돼. 그 다음 얘 두 번째 하고 얘를 더해줄게. 그럼 어떻게 되냐? 2A 플러스 n-1D가 돼. 봐봐. 여기는 n 빼기 2개 있어, D가. 근데 D를 하나 더했지? n 빼기 2개 있는데 하나 더했어. 그럼 몇 개 돼? n 빼기 1개가 될 거야. 해서 이렇게 돼. 자, 더하기. 얘네들도 더해줄게. A가 몇 개? 2개. n 빼기 3개에서 2개를 더했어. 됐어? D가 n 빼기 3개 있는데 거기에 2개를 더했지. 그럼 몇 개 있는 거야? n 빼기 1개 있는 거야. 요렇게. 계속 더해서 마지막에 얘네 둘이 더해주면 2A n 빼기 1D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2A n 빼기 1D, 2A n 빼기 1D, 2A n 빼기 1D 여기도 2A n 빼기 1D야. 그럼 2A 플러스 n-1D가 몇 개 있냐? n개 있네. n개 더했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맞아? 얘가 n개 있는 거야. 그럼 얘는 S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럼 SN은 2분의 2 나눠서 n 2a 플러스 n-1D입니다 라고 말해도 되겠지.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 이 친구 2a 플러스 n-1D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 첫 번째 항이지, 얘는 n번째 항이지.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더해서 나온 값이야.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겠네. 2분의 n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n번째 항 라스트 L로 쓸게.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되겠다. 해서 SN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구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돼. 자, 교재 보면 나와 있지 옆에. L은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L이라고 본 거야. 자, 끝. 등차 수열 하는 공식. 여기 보시면 SN 써 있네. 자, 필판 보면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써 있는 건 일반항 나온 거고, 두 번째는 등차 중항, 그리고 세 번째 써 있는 건 합개념.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까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마지막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합에 대한 개념을 갖고 얘기하거든.
봐봐. S5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야. S4라는 건 첫 번째 항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네 번째 항까지 합이지. 야, 둘이 빼면, 다시 말해서 S5에서 S4를 빼면 A1 없어져, A2 없어져, A4도 없어지지. 누구만 남어? A5. 다섯 번째 항만 남는다. 그러면 100번째 항에서 99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뭐가 남을까? A100. 100번째 항만 남는 거야. 이거를 일반화해서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잖아? 그러면 N번째 항만 남아. 이거 바로 일반항이잖아. 그지? 그래서 일반항을 다시 표현할 수 있어. 뭘 이용해서? 합을 이용해서 N번째 항. 일반항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덥지? 안 덥냐? 배고파서 그런가? 배고프면 막 열이 올라. 뭘 먹어야겠어. 하고 먹으러 가야겠다. 알지? 자, 그래서 N번장이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 N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애만 올 수 있어.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 N에다가 1을 대입하잖아. 만약에 S1 빼기 S0은 A1 이렇게 나오거든.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뜻이야. 이건 무슨 뜻이게?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이라는 뜻이야. 자,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 그럼 첫 번째 항을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근데 두 번째 있는 거 저거.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 0번째 항이 있어? 없다고. 그럼 이건 개념이 없는 애야. 그럼 뭘 더하거나 뺀다는 개념 자체가 틀어져 버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이 안 돼. 이런 식은. 그래서 n에다 1을 못 넣어. 이렇게 얘기를 해. n은 어떤 애부터 넣는다? 2보다 큰 애부터 넣어. 그러면 2보다 큰 애 넣으니까 A2 두 번째 항부터 계속 나오게 되겠지. 그럼 첫 번째 항 어떻게 찾아?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S1이 바로 그냥 첫 번째 항인 거야. 이렇게 찾아줘. 해서 합의 개념이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항 그리고 n번째 항을 구하는 방법이 달라. 쟤는 2보다 큰 애를 더할 때, 2보다 큰 애를 구할 때 쓰는 식이 되고, 첫 번째 항은 그냥 n자리에 1을 넣어서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합의 개념으로 가. 이거를 잘 표현하자면, 만약에 집에 이런 거 있잖아. 야, 집에 셋째까지 와. 이러면 첫째, 둘째, 셋째가 오겠지. 둘째까지 와. 첫째, 둘째가 오겠지. 영째까지 와. 어딨어 그런 게. 개념이 없단 말이야. 집에 영째는 없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있어도.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해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저 표현이야.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오는데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들. 야, 좀 식은땀 나지, 그지, 나? 식은땀 장난 아니지? 몸이 아픈 거 같지, 어디? 아픈 거 같진 않아? 이게 등차 수열 합, 그리고 합을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되고, 교재 일단 보면 요거 체크해야 돼. 요 부분, 요거 SN 표현, 요 두 개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SN이라고 했을 때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n번째 항하고 AN의 관계. 합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안 다뤄. 굳이 다루진 않고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조금 더 봐주도록 할게. 이 부분 굳이 다루진 않아. 땀이 나. 힘들어. 자, 도형에서 뭐 등차 서열의 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문제 보면서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뒤로 넘어가 주면 우측 보면은 마찬가지거든. 등차 수열하고 함수의 관계에서 뭐 선분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때 쭉 어쩌고저쩌고 표현된 거 굳이 여기서 다룰 필요는 없어요. 말이 더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러면 1회차 있는 레벨 1번 문제, 이 10문제 있어. 이 10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빠르게 볼게. 빠르게 보고 혹시나 놓치거나 안 되는 거 있으면 밴드 다시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월요일 날 일찍 와서 볼 때 얘기하고 주말은 와야 돼. 이번 주는 와서 봐. 다시 또 듣고. 자, 이거 볼게. 등차 수열이야. 네모쳐. 어떤 수열인지 줬으니까 이거 무조건 치우고 들어가야 돼. 수열의 특징을 준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단어다. A5는 4 곱하기 A3.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 4배, 4를 곱한 거랑 같대. 그 다음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 더한 게 4가 나온대. 자, 여기서 문제야. A5 있지. 다섯 번째 항의 개념이지.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4개 더하면 나와. 이게 다섯 번째 항이야. 어떻게 알았어?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나온 거야. 얘가 뭐랑 같냐면 A3 있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2개 더하네. 여기에다가 4를 곱한 값이랑 같습니다. 등차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항을 A 더하기 4D,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 문제 풀 때. 그 다음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 표현 나왔지. 두 번째 항 어떻게 쓸 수 있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해? 1개. 두 번째 항. 그럼 네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3개 더해. 그게 4야. 자, 식 2개 나왔지. 그지? 자, 첫 번째 식 보면 이거 전개하면 4A 플러스 8D야. 자, A 넘어간다. 3A 넘어간다. 플러스 4D는 0. 요렇게. 두 번째는 식 2A 플러스 4D는 4. 요렇게 됐지. 식은땀 이렇게 나지? 됐어? 식은땀 왜 이렇게 나냐? 자, 둘이 더하면 몇이야? 빼면 A는 마 4가 되겠네? 됐지? A가 뭐야? 첫째 항이 마 4라는 거야. 그럼 A가 마 4인 거 아니까 뭐 요런 데다 대입할게. 그럼 D는 몇이야? 3. 첫째 항 알고 공차 알았지? 여섯 번째 항 구하시오지. 그럼 뭐야? 첫째 항에다가 공차 5개 더하면 나오는 애야. 첫째 항이 마 4. 공차가 3이니까 15를 더하면 되네. 몇 나온다? 11 나오겠네. 답은 3번. 이렇게 찾는 문제. 이런 것들. 오씨. 몸 이상해. 자, 2번 볼게.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마사고 공차가 3이야. 여기서 문제. 첫째 항이 마사고 공차가 3이다. 자, 등차 수열 네모치고 들어갈게. 마찬가지. 등차라고 되게 큰 힌트 줬어. 첫째 항하고 공차를 줬으니까 우리가 n번째 항,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야. 자, 일반항 어떻게 구했냐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한 번 더 해줄 거야. 봐봐. 첫 번째 항이 마4였지. 마4 플러스 n-1d 공차가 3. 요렇게 해서 이거 전개하면 3n. 이거 전개하면 마3인데 앞에 마4 있지? 마7. 이게 일반항이야. 맞아? 1 대입하면 마4 나오는 거 맞지?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오네? 두 번째 마이너스 4. 여기서 문제. 답보다는 이걸 봐야 돼. 우리가 일반항 이렇게 표현하잖아.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지. 이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게 등차 수열의 성질 중에 하나인데, 봐. 문제에서 공차가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일단 3을 써. 그 다음 3n 그냥 이렇게 붙여버려. 공차가 3이면 3n 붙여버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마사잖아. n에다 1을 넣으면 마사 나와야 돼. 그지? 1 넣으면 3 나오지. 뒤에 누구 붙여야 될까? 마7 붙이면 돼. 바로 나오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물론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첫째 항 더하기 n-1d가 일반항이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얘를 많이 쓰진 않아. 왜? 빠르게 구하는 법이 있으니까. 뭐만 알면? 공차하고 첫째 항만 알면. 그래서 우리가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많이 얘기할 거야. 일반항 구할 때. 해서 얘가 35 나올 때니까 답 바로 보이지? 넘겨서 n에다 누구 넣으면 되냐? 이거
잘했고. 그럼 세 번째 항이 55, 열 번째 항이 27인 등차 수열이야. 자, 세 번째 항 어떻게 표현해? 첫째 항에다가 공차 2개 더한 게 55야. 그지? 열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 9개 더한 게 27이야. 둘이 연립하겠네. 자, 빼면 7D는 둘이 빼니까 마이너스 28인가? 그럼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공차가 마사인 거 알았어? 마 4 여기다 대입하면 첫 번째 항 나오지. 63인가 봐. 그지? 여기까지. 첫째 항하고 마 4 공차 알지? 그럼 이거 일반항 쓸게.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그냥 써 일단. 그다음 1 넣으면 63 나와야 돼. n에다 1 대입하면 63 나와야 돼. 첫 번째 항. 그럼 뒤에 누구 붙여? 67 붙이면 되겠지. 이거야. 이게 등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일반항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얘가 n번째 항인데 뭐가 된다? 음수가 되고 싶다 이랬지. 그럼 얘가 뭐가 될 때 0보다 작을 때 n값은 누군지 찾자.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그럼 표현하면 넘어가서 67, 4n 이렇게. 그럼 n은 4, 1은 4, 6, 4, 24 그러면 점 얼마 나오겠다. 그지? 자, n에 올 수 있는 건 누구? 17이 되겠지. 17번째. 그러니까 16번째까지는 양수인 건데 16점 얼마 그러니까 17번째 항부터는 음수가 되는 거야. n에 올 수 있는 건 자연수만 올 수 있어. 왜냐면 몇 번째 카운트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n은 17번째 항이 되겠다 라는 문제. 이렇게 문제 보면 4번 같은 경우는 조화수열 문제야. 조화수열 문제라서 지금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야. 4번. 그 다음 밑에 보면 6번도 지금 조화수열에 대한 표현이 나오거든. 이것도 지금은 다루지 않을 거야. 지금은 다루지 않고 지금은 등차 등비에만 일단 집중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야. 5번만 볼게. 자, 5개의 수가 등차를 이룬대. 등차야.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보면 봐봐. x, 6, y, 12, z지. 등차다. 이 6이라는 애는 두 번째 있는 숫자야. 그럼 첫 번째에다가 공차 하나 더하면 6이 나와야 돼. 그지? 첫 번째에다가 공차 두 개 더하면 y 나와야 돼. 첫 번째에다가 공차 3개 더하면 12가 나와요. 자, 요 두 개 연립하면 x하고 t값 나오겠지. 둘이 빼버리면 이 d는 6이네. d는 3이구나. 이거 옆에 거 더해서 나누는 거 아니야? 등차 중앙의 개념 접근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 그래서 가장 기본은 이렇게 푸는 방법. 그리고 지금 되게 잘했어. 동사 네가 쓰려는 게 등차 중항의 개념으로 가려는 거지.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y 나옵니다. y 몇이야? 18이니까 2 나누면 9. 자, 공차가 3이었지. 6에다가 3 더하면 그 다음 9가 나오는 거 맞네. 요렇게. 어머머. 그지? 같은 개념으로. 공차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3 더하면 z는 15네. 그럼 x는 몇이었을까? 3이었겠지? 자, 3, 9, 15. 다 더하시오. 요렇게. 자, 그 다음 가서 7시 국어 있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날 뒷부분에부터 얘기해 보도록 할게. 일단은 우리가 문제 푼 게 뒤에 보면 레벨 2가 있어. 아, 레벨 2가 아니고 2회차가 있어. 여기서 지금 풀었던 문제들, 풀 수 있는 문제들 요거만 다시 좀 풀어보고 1회차에서도 안 푼 문제 계속 풀 건데 일단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좀 문제를 풀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답지가 있거든. 문제 푼 거는 채점하는 것까지 해서 계속 와줘.